그래서 판때기에 면적이 똑같은 거 균일하게 쫙 퍼졌을 건데 거기에 전하 밀도를 유전율로 나눈 값이다라는 게 가우스 법칙의 결론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같은 방향을 곱하죠. 힘 곱하기 거리 하면은 에너지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에 해당하는 게 나오고 거꾸로 썼네요. 또 뒤다 써야죠. 그래서 보이는 힘에다가 거리를 곱해주면 나올 테고, 다르게 얘기하면은 힘이라는 거는 에너지에서 거리로 나눠주면 된다. 얘들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되지, 일정하지 않으면 거리에 따라 달라지면 미분의 형태로 갈 거고요. 얘들은 적분이니까 일정하지 않으면 적분의 형태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흐름 중에서 뭘 쓸 건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마다 판단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할 때, 이거는 이미지로 쫙 줬을 때, 이거는 문장을 해석할 때, 그 다음에 이건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평행하게 판때기 두 장이 딱 놓여 있을 때, 그때 위에 플러스가 놓이고 밑에 마이너스가 놓였을 때 이 사이에 전기력선이 이렇게 균질하게 형성될 때, 이 속에 전기장을 구하면서 양 극판 사이의 전이차를 구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 흐름은 나중에 돼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건데 다시 한번 더 맥스웰 방식이 다시 올 거고, 도체, 부도체로 다시 넘어오면 이런 전기적 속성하고 물질이 반응하는 것 따라서 도체와 부도체가 구분되죠. 도체와 부도체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네, 자기 내부의 전기장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둘 다 똑같이 전기장 속에 들어갔다고, 아이고, 플러스가 왜 나왔다. 이렇게 두고, 전기력선이 이렇게 뭐, 균질하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적당히 지나간다고 치자. 지금 이 화살표 그린 게 전기력선이고, 면적당 잡으면은 전기력선의 밀도, 전기장의 색입니다. 이럴 때, 여기다 도체를 갖다 놓고, 여기다 부도체를 갖다 놓으면, 도체는 이 속에 지나간 걸 무조건 없애버립니다. 없애서 안쪽에 자기 몸속에 전기장이 지나갈 수 없도록 외부에 다시 유도를 시키죠.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끌려가는 현상을 유도라고 하고, 플러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그 앞에 끌려가고요. 그럼 여기 다시 전체적으로 중성이었는데 끌려갔으니까 안 끌려가고 남은 애들이 있었겠죠. 그게 플러스죠. 그래서 둘 다 더했을 때 처음에 전하량과 똑같게 그냥 있는 걸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갈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면서 다시 출발하게 만들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도체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가 전혀 없는 상황. 이게 핵심입니다. 어떨 때요? 정전기일 때입니다. 동전기, 전기장이 막 바뀌고 있고 전류가 막 흐를 때는 아니고, 그럴 때는 전하가 흐르도록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배치가 다 끝나고 정적인 상태다라고 하면 도체에는 전기장을 절대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조는 사람을 허용하지 않는 내 성격과 비슷하게 이런 것들도 그런 거죠. 도체는 한 놈이라도 지나가면 그거 없애라 해서 전하를 싹싹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그 안에를 없애도록, 중성을 만들도록 있었던 걸 갖다가 없애도록 역행하는 전기장을 걸어주죠. 보면은 외부 전기장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때 내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서 역행하도록 만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만드는 그런 흐름입니다. 도체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뭐라고요? 전기장의 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전기장의 세기가 없으면 한 단계 더 나아가니까 그 속에 전기력선의 개수도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전기력선이 뻗어나가는 그 출발점 혹은 도착점을 우리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라니까 거기는 전하도, 대전되어 있는 전하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산무, 세 개 다 없다. 도체 내부는 셋 다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안쪽에는 전하가 없어요. 그럼 어디만 있어요? 대신 얘하고 대비되도록 표면. 속 전하는 없고 표면에만 전하가 있는 거죠. 논제로. 그래서 겉표면에만 적당히 분포합니다. 그럼 이것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면 겉표면 중에서도 어디 많으냐? 면적당 전하량.
따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곡률 반절임이 작은 속에 면적당 표면 그 전하량, 전하 밀도가 점점 높아지겠죠. 그래서 곡률 반절임이 작다라는 게 뭐예요? 뾰족한 거죠. 그래서 뾰족한 곳에 전하의 양이 아니라 전하의 면적 밀도가 높다. 그죠? 그래서 뾰족한 데 많이 모인다. 그게 우리 속담에는 못한 놈이 정 맞는다. 그죠? 뾰족한 놈이 벼락을 맞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그럼 이게 전혀 없는 상태니까 이 속에는 이동할 때 전기력의 영향을 안 받는다. 달리 말하면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라고 해서 모든 게 일정한 상태죠. 그래서 뭐라고요? 도체 내부는 무슨 상태? 등, 전위, 면, 도체의 모든 면은 등, 전위, 면이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더 추론을 하면 등, 전위, 면에 수직으로 뭐가 나가요? 전기 역선은 도체 표면과 항상 수직 관계에 되죠. 이게 도체의 성격입니다. 이거 가지고 뭔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나머지는 다 추론의 단계죠. 왜 이렇게 가요? Q파이의 V가 정전기에서 가장 핵심이니까. 그럼 도체는 이러는데 부도체는 어떻게 했느냐? 부도체는 이 속에서 핵에 묶여 있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핵이 전자를 놔주질 않으니까 묶인 채로 약간 이렇게 극이 나누어집니다. 이런 현상을 유도되다, 전기 때문에 유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눠집니다. 뭐가? 극이. 그래서 전기장 때문에 유도되어서 극이 나누어지는 이런 현상이라고 이걸 갖다가 유전율이라고 부르죠. 그런 정도를. 그럼 이런 정도를 유전율이라고 이러한 물체를 유전체라 불러요. 유전체라 부르고 그거는 부도체하고 똑같은 놈이다. 그럼 이 극이 나누어진 정도가 크면 클수록 역행하는 전기장이 도체만큼 사라질 만큼은 안 되지만은 조금은 더 강하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 유전율 정도를 입실론이라 하면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1차적으로 뭐가 생겨요? 전기장 중에서 유도된 전기장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걸어주는 거에서 유도된 전기장을 뺀 게 뭔데요? 네. 내부 전기장이겠죠. 외부에서 딱 끌어주고, 그래서 역행하도록 딱 끌어주고,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놓고 나서 0이 되면 도체인데 0이 되지 않고 남음이 있음인 거죠. 그러면은 유전분이 커지면 클수록 내부는 점점 0에 가고, 이게 극한으로 갔을 때를 우리는 도체라 부릅니다. 그래서 아주 유전분극을 잘하는 놈, 그걸 도체라고 하고, 일반적인 부도체는 적당히 하더라. 그럼 적당히 잘 할수록 내부는 도체에 가깝게 뭐라고요? 전기장이 없어지는 쪽으로 쭉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도체는 요 흐름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비례, 반비례. 뭘까요? 반비례죠. 그래서 그 흐름을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게 기본 코스입니다. 그럼 여기서 특수한 조건을 이 물체에다가 전기를 적당히 딱 끌어주면 도체가 됐다가 또 적당히 다르게 주면은 부도체가 돼서 이 조건을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도체, 부도체를 바꿔나가면은 온오프에서 이진법 체계가 나오죠. 그게 지금 나오는 컴퓨터의 가장 베이스에 해당하는 반도체 작동 원리입니다. 그럼 그걸 바꾸기 위해서 MPPN 이런 것들을 막 붙여나가면서 이제 2극 혹은 3극으로 넘어가죠. 그게 최근에 수능에서 나오고 그게 MDP에서도 흐름이 넘어오기 시작했죠. 여튼 정전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가 다입니다.